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차석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차석 박은미 6급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차석 이현아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11쪽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 대비 공원 일부 해제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개요로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공원위원회에서 용도지구 재조정 및 해제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의 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공원 지정 지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5월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주요 현안 지역에 국립공원 해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추진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 소속의 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과는 19년 11월 방문 협의를 통해서 제1차 재촉 요구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조사 영역 보고서를 전달하고 우리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재촉 요구 대상지 및 구 설악수련 부지 관련 사업계획 설명 등을 부시장께서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설악산 경계부 타당성 검토 추진 상황 논의 및 우리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체 부지 제시, 세부 사업 계획 설명 등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의 업무 협의 사항입니다. 지역 협의체에 참석하여 3회에 걸쳐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구 설악수련 부지 공원시설 계획안에 대한 변경 요구를 제출한 바 있으며 환경부 산림청에도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 의해 우리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도면 공람 및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립공원 변경 계획 기본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리 현황으로는 대상 범위는 영랑호 수변 생태계 1.024 평방킬로미터이고 습지 생태 피난처는 4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리 내용으로 수변 지역에는 수질 검사와 잡목 제거, 폐기물 수거, 생태 관찰 데크 시설 관리 및 수로 내에서는 수초와 잡초 제거,
야생화 등 보건습지 생태환경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및 산불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 관리를 위하여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의 설명 자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고, 영랑호 주변 낮은 습지 생태보건 사업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안 구상을 위한 정책 과제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 용역 완료 후에는 국비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 피난처 복구와 영랑호 주변 소나무 및 생태 관찰 데크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복구 공사를 착공하여 늦어도 금년 7월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랑호 생태계 교란정 제거 세부 현황입니다. 영랑호변 잡목 등 주변 정비 사업 인력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8,476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도 6명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9,106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6명의 인력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또 생태계 교란정 제거 사업 인력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600만 원의 예산으로 5명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5,100여만 원을 들여 6명의 인력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과 농작물 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보상 내역,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2농가에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신청해 와서 2,915만 4천 원을 보상하였으며, 예방 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16농가에 대해서 1,415만 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은 멧돼지 123마리, 고라니 175마리 등 298마리의 포획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농가에서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시켰으며, 또 예방 시설 지원의 경우 5농가에서 피해 보상을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포획 실적은 멧돼지 44마리와 고라니 112마리 등 156마리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에 있는 2019년도 농작물 피해 보상,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등의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고는 생략하고, 농작물 피해 조사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 포인트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등 탄소 포인트제 지급 기준은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전년도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에 따라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지급 기준 또한 현재 속초시에서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물량은 10대로서 현재 9대가 신청 중이며, 이 또한 자동차 운영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 방식은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약계층 대상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 지원 후에 일반 가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0채의 주택을 철거한 바 있고, 금년에는 7채의 주택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현황으로서 관내에는 3,810대 노후 경유차가 있는데, 이 중에서 99년도 이전에 제작 차량이 905대, 2000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량이 2,025대, 2006년도 이후 차량이 88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공해 자동차 보급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전기 자동차는 41대 중 33대를 보급하였고, 수소 전기 자동차 또한 39대 신청자 중에서 16대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3대,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18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이며 사업 장소는 속초 개인 택시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8천만 원이며 발주 기간은 강원도 에너지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3월 중 준공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고압가스 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8월 이후로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은 총 246개소로서 대기 분야 46개소, 수질 100개소, 오수 31개소, 소음과 진동 분야 6개소, 기타 수질 오염은 58개소, 가축 분뇨 시설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기준은 대기와 수질, 오수, 가축 분뇨는 연 1에서 4회, 소음, 진동, 기타 수질 오염원은 연 1에서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및 행정 조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위반 업소 10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현재 한 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상습 불법 투기 지역으로는 노학동 사만아파트 인근 및 조양동 주민센터 주변과 원룸 밀집 지역으로서 시내에는 먹거리촌과 중앙재래시장 내 상가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우리 시에서는 불법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단 투기 단속원 4명과 강원 환경감시대 3명 등 7명으로 2개반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총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19번째 2019년도 속초 사익길 운영 결과 평가 및 2020년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운영 결과 평가입니다. 속초 사익길 걷기 행사를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여 총 9회에 걸쳐서 3,8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속초 사익길 아카데미 양성교육을 3기에 걸쳐서 실시하여 3회에 걸쳐서 84명의 안내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또 드라마틱 강원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920만 원을 확보하였고 속초 사익길 1일 캠프를 총 6회 운영하여 37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속초시 사익길 표지판 제작과 속초 사익길 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활성화 방안입니다. 속초 사익길 아카데미 양성교육을 4기와 5기반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속초 사익길 안내자 심화 과정과 속초 사익길 워크온 앱을 활용한 챌린지 사업과 속초 사익길 놀이 워킹 교실 등을 운영하여 속초 사익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 환경개선금 고액 체납자 세부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개요입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부과 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이 되겠으며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과 환경 관련 연구 개발 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속초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기관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며 센터는 73개소에 2,833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위생과 안전, 역량 교육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집단 급식소 등의 위생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표준 레시피 개발 등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베이컨 마탕, 무전, 파프리카 된장 무침, 시금치 카레, 당근전, 김 조림 등이며 2020년에는 짜장 납작당면, 카라멜 식빵 팝콘 등 다양한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 현황입니다. 업체별로 위생관리 등급을 자율관리와 일반관리, 중점관리로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15번째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과 지원 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실적은 2019년도에는 총 7개소에 대해서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지원 업소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실적으로 사업 대상은 일반 음식점 중에 영업장 면적 66평방미터 이상 업소가 되겠고 지원 실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15개 업소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금년에는 25개 업체에 대해서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9,96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9,59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 대형 공사 현장 소음, 진동, 비서먼지 등과 관련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비산먼지와 특정공사업체 95개 사업장을 행정지도하고 71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비산먼지와 특정공사업체 124개소의 사업장을 행정지도하였고 41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58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15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모범음식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정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음식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입니다. 지정 기준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른 공통 기준 항목 및 음식 유형별 개별 기준 충족업소에 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 기준 개별 항목 평가 결과 최종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정 시기는 매년 10월이 되겠고 모범 음식점 지정 현황으로 2019년에는 83개소가 신청 접수되었으나 7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82개소가 신청 접수되어 7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상소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표지판 제작, 남은 음식 재사용 포장 용기 등에 5,29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사분기 현재 2,063만 9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1,90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328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결과 2019년에는 142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28개소, 또 과징금
107개소, 그 과태료 107개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위반업소 35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8개 업소, 과징금 2개 업소, 과태료를 15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집단급식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시설은 총 81개소로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집단급식소와 식품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와 집단급식소 등 91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휴교함에 따라 지도점검을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1번째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신축과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등 사업에 1억 3,908만 9천여 원을 투입하였고 4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대는 공중화장실 신축과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에 총 2억 1,4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자료가 요청 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과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길 위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또 책임지고 계시는 황경찬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농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힘든 시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 맞이 이제 시즌 준비를 하시겠지만 환경위생과 우리 부서 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쓰레기 집화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부서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토론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보도블록에 쓰레기 집화장 설치가 된 곳이 속초시에 상당히 좀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화장을 옮기려고 해도 그 인근의 그 주민들의 또 반대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민원이 지금 SNS상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만약 이걸 뭐 저기 부서에다가 치워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가, 이전을 요청을 할 것인가. 이 이전하려면 이전 부지는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이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텐데 현장에 가보면 본의원도 이 조양동 일원인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전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그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집화장 문제인데요. 그 참 그 이해는 하면서도 그 집화장을 옮기겠다라고 하면 선뜻 그 저기 그 뭐 누구든지 이제 그 저기 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근본적인 뭐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기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상차 방식으로 하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역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부들 쓰레기 집화장은 그 원치 않으면서 쓰레기는 내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은 안 되고 남의 집은 되고 하는 그렇다면은 전에 하던 그 아주 재래식이지만 네. 저기 그 아침에 내놓으면 싣고 가고 하는 네네. 어떤 그런 방식도 사실은 아주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 안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지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의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면 또 쓰레기가 여름 시즌 중에 과부하가 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수거해서 하기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봐도 옮기려고 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또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장애인들이 지금 이 이동권에 어떤 제한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민원 때문에 나갔다가 우리 실무자들끼리 이제 앉아서 이제 사실 푸념 아닌 푸념 섞어서 네네. 대안이 이거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 네. 어떤 서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제가 첫 줄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지금 생활환경팀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한번 드렸었고 환경직도 좀 충원해야 되고 개도 한 2개 더 이제 설치가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눈에 띄는 부분과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 뭐 이제 그러고 사실상 이 쓰레기 저희들 업무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를 지난번에 그 우리 그 방원혁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재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까지도 사실상 지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제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증원되거나 조직이 좀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위생관리 조직 환경과 관련돼서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생활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 민원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그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 개선과 관련돼서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이제 건축공사 지금 이 설명 내에 다 포함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축공사와 관련돼서 이 소음, 분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시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건축공사 예정된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음과 관련돼서는 이제 개선 명령도 내리시고 현장도 이제 계속 나가 보시고 이제 주민들의 갈등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 보시는데 소음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그 방지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그 공사 현장의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제 다 틀려지는데요. 사실상 그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또 안 나가 보면은 또 그 다른 민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된 어떤 그런 적이라서 반드시 이제 지금 현재 민원 현장을 나가는데 네. 나가 보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이제 장비의 어떤 뭐 대형화라든가 뭐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 네.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 달라.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늦은 시간 또 이른 시간은 좀 네. 가급적 피하고 낮 시간을 좀 달라고 저걸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하여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좀 엄하게 네. 조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 그 사익길 행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매번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게 지속발전위원회가 그 나름 그 환경과 관련돼서 기후변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후변화 네트워크가 이제 지속발전위원회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증액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이쪽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일 부분이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순기능과 또 네. 관광객에 대한 어떤 순기능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말 여기도 좀 그 저 예산도 좀 지원이 더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저기 그,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저 지원이 좀 더 이렇게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그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예, 예. 네.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그 환경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행정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장의 그 의원으로서 현장 감사를 통해서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메시지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와 관련돼서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돼서 적발을 했어요. 담당 계장님하고 그 주무관님도 현장에 가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잘 하셨고 적발까지도 뭐 지금 적발 당한 입장에서는 이건 저희가 뭐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게끔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완료한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적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개선이 돼 가는지 과정까지도 이제 살펴보시는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업장의 이 사업주들이 무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됐을 때 이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됐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촌 5항에 나가 보면 그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주무관님도 그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들의 이제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업무가 과다할 텐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관심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개선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그 여름 시즌, 그 소위 말해서 관광 시즌이 이제 돌아올 텐데 지금 아파트들이 입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이사 처리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지금 인력 부분이 상당히 좀 참 모자란 부분이 많을 텐데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름 시즌에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지금 저희 속초시 전역에서 이제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 진동, 뭐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 아마 생활 쓰레기 또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부분으로 또 관광이 또 늘어나면 훨씬 더 또 쓰레기 문제가 많이 이제 커질 건데, 이런 현장의 요구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 민생과 환경위생과 사업들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예, 예, 저희들도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의 수고에 저희가 좀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철저히 좀 행정에서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고생길에 들어섰다. 관광객들하고 버물려서 그러시고, 그만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익길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홍보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물며 거기 참가하고 싶어서 외지인이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서 사익길이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거기를 데려다 달라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그 택시나 그런 관광객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종사자들한테는 좀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아유 거기까지 미처 여기가- 적을 못했고요. 예. 네네. 그 시민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시민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내자 양성을 지금 3기까지 하고 지금 4기에 들어갔나요? 예, 올해 네. 4기하고 5기 네. 지금 할게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유용을 하고 있죠? 그 84명에 대한 지금 현재 이제 그냥 이분 양성한 걸로 끝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고요. 그 이분들을 이제 그 저기 배치를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또 뭐 저기 예산도 쓰임새가 있겠죠.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그 김영일 의원께서 저기 잠깐 말씀해주신 앞으로 네, 저희들이 본 이제 보완해.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좀 운영비만 고작 주고 지금 사익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주 올레길이 유명하죠. 그럼 이제 속초의 사익길이 이제 그 파고들려면 일단 예산이 좀 증가돼서 사업을 좀 확대시킬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민원이 들었습니다. 그 애국인들이 쓰레기 배출을 잘 하고 싶은데 그 쓰레기 봉투에 국문만 그러니까 한글만 써져 있어 전혀 애국인들이 이걸 쓰레기 봉투 사용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죠. 네. 지금 5군데가 지금 정량대로 하고 있나요? 음식물 이렇게 버리면 5곳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죠. 봉투 없이 이렇게 예. 카드로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하고 예, 있죠. 애국인들이 그게 이제 다 대도시에서는 거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다 부으려고 하는 거를 예. 우리는 이제 종량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좀 이왕이면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병행해서 숙지했으면 좋겠다. 예, 적극 검토 네, 검토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생활거리 두기 방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갤러리 6층에 전문 판매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더군다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데 한 번에 100명 이상이 거기를 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이 방역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네. 보건소다 제기를 했더니 민간 시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율방재단에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은 있고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게 여러 부서에 저기 됐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한 2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이제 그 노인분들이 여기 그 상당히 감염되어 이제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 많이 쓰는데 일단 저 개인 뭐 장비라든가 뭐 이제 필요하면 그 보건소에다가 뭐 좀 요청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기 나갔지만 뭐 저기 특별하게 좋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환경위생과뿐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네, 안전총괄과 변명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모든 과에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 나가고 그러시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속초에 혹여라도 코로나 확진이 안 되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범 음식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모범관리 음식점에 대한 그 지점을 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규제가 좀 많이 거기에 목표에 달성한 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그 모범 음식점 되기에는 지정 받기에는 까다로운 뭐 심사 규정이 있습니까? 그 전체적인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저거해서 85점 이상이 되는 업소인데 아마 저기 그 많은 업소에서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고 이거는 사실상 그 어떤 그 궤도 차원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저기 업체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뭐 홍보도 사실- 해주십니까? 예예 음. 또 이분들이 또 제대로 또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모범 음식점들은 개인적인 그 사업 성과도 있겠지만 또 속초에 또 놀러 오신 분들이 먹거리 여행으로 많이 오시니까 모범 음식점이 속초 시내에 다 있는다 해도 뭐 모자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의 이제 그 상업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대한 또 준수 사항도 지키기에 조금 좀 힘도 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 내지 그런 것도 좀 더 좀 확대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자격 미달이면 곧바로 그 지정을 해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하죠. 예예.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정을 했다서 그냥 끝내지 말고 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25페이지 보시면 환경 개선 부담금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체납자가 이렇게 그 1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고액 체납자는 1년간의 체납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체고요. 누적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잘 지금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그 가압류를 지금 걸어 놓은 상태고요. 네. 그 이전하거나 아니면 저기 그 폐차할 때는 이걸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한정 부담금이 나왔는데 예. 지금은 영업용만 나옵니까? 아예 아닙니다. 지금 저기 그 대상 차량들이 네네.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2000년 그 이전 거부터 해서 예. 시설물은 예? 2000 시설물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예, 예.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현대 해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인데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제한하고. 분할납부 받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예. 받고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 해주시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그 외국인들의 생활 쓰레기 관리를 위한 외국인들 뭐 관광객들도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초기 또 입주해서 이제 저희 시로 진입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 외국어 표기 쓰레기 봉투에 이런 제안들 좀 잘 해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이 부서 제가 이쪽 부서 쪽에 또 오래 있어놔서 이 부서가 해야 되는 일, 이 뭐라 그럴까 노동 강도, 그다음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야 전 부서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제안할 건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저 사진 좀. 우리 이 쓰레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700만이 오는 도시라 우리 인구 8만에 1,700만 명씩이나 오시는 그런 관광지인데도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여기가 요 앞에 여기가 대형 주차장이에요. 과장님 대형 주차장 화장실. 네. 그 앞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가로 쓰레기 거리 예, 거리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 참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한 1년 이상 아마
많이 좀 다퉜거나 뭐 싸웠거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장소에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는 이 대형 주차장에서 바로 나오는 길목이라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심심한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사진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김남식 계장님 계시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시장 안에 그 하나약국 그 맞은편에 있는 어정골목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 네. 여기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이 상인들 자체도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하에서도 올라오던 것들을 깡통이면 깡통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리터짜리 그 고봉으로 싸가지고 오는 거 있죠. 네네. 그게 들어보면 한 30kg가 넘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거겠어요? 좀 무거운 거, 물 먹은 거잖아요. 이거 아마 참 많이 답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또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때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100리터짜리 판매를 하지 말자는 생각까지 막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고민하고 계시죠. 네. 예. 그걸 그냥 위에 그냥 그거를 상당히 좀 무게가 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개선된 데가 어디냐면 이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 있죠, 과장님. 예. 이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예. 길이거든요. 예. 예. 여기는 참 이 집주인도 그렇고 많은 참 민원과 고민을 했는데 여기도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여기 실은 이렇게 관심이 없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관심이 있지 않으면 개선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원순환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순환과 이제 연결이 되는, 이렇게 되면 분리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부 이 쓰레기는 다 그냥 모아서 어디로 가느냐, 소각장 아니면 매립일 텐데, 속초는 그나마 이제 매립을 좀 덜하고 소각장으로 많이 가는데, 그 자원순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하나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통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식당에 냄새가 나니까 이제 이러시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도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이, 우리가 저 속초 전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통에 대한 청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지역별로 이거를 실어다가 하수 사업소로 가져가서 청소를 해서 하수도로 침출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저겁니다. 예, 여름에 더군다나 저 냄새 많이 나고 예. 이제 이래서 민원도 많아지는데. 예, 환경과 위생입니다. 위생에도 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누누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밝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습지를 한번 가봤어요. 요즘 습지를 가봤더니 산에 불이 나고 나서 많이 지금 복원을 하려고 사람들도 애를 쓰고 있고 이 자연들도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스모스를 뜨거운 좀 날이 덥던데 지금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없던 게 생겼어요, 과장님. 제가 좀 오른손이 불편해서 이 수련이 있던 곳을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그죠? 수로도 예. 넓어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이상 저렇게 넓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크가 하나 생기고, 이 사진을 저쪽에서 찍어보면 이런 데크가 하나 생겼죠. 수로로. 이 길이가 지금 조금 됩니다. 상당한데. 다시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저기 강아지 놀이터로 이렇게 길까지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특히 환경쟁이들은 이 뿌리옥잠이랑 이런 수련을 왜 심냐면은요, 이 자체가 지금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심는 건데, 우리가 하천에 대한 구조를 보면 TNTP 제거거든요. 이
일하고 질소 제거죠. 예. 거기에 뿔의 옥잠하고 이 수련 이 수련 이런 연꽃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가시연 같은 것이 안 자라기 때문에 수련이라도 좀 더 심어보자라고 했는데 이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민 여러분들도 이게 많이 넓혀졌어요. 한 3배 이상 넓혀지고 다리도 생겼으니까 꼭 이 생태 공원을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뒤에 생태 습지 뒤에 불이 났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들 지금 뭐 생태 복원을 하려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요 끝에 소나무가 지금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하얀 것들이 뭐냐면 백로거든요. 네. 이 백로가 여기 한 4, 50마리가 있는데 지금 포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저 외가리가 있고 백로가 이 소나무에서 서식을 하는데 외가리는 한 3월 달까지 포란을 하고 이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백로가 지금 5월 달, 6월 달 지금 포란을 하고 지금 이소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외가리가 점령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백로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연구 대상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코스모스 심고 이러던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인원 배치가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 근로나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심고 나가고 하는데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풀 뽑고 이러는 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좀 이렇게 좀 날 더울 때는 좀 피해서라도 네. 인원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지금 좀 지금 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해주시고요. 이 터널이 있었어요. 이 꽃이 인동초인데 이 터널 사이로 이분이 어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많이 심었었던 것 같은데 이 인동초를 다 파간대네요. 좀 그런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CCTV를 달 거냐, 아니면 심지 말 거냐. 제 생각에 심어서라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습지는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습지는 왜 만들었냐면 이 담수성어류 생태 피난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밑에 있듯이 오염물질 질소 인덕 저감을 통한 영양소 수질 환경 개선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연꽃 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수련도 역시 정화적 작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태 조사, 네, 어떤 물고기들이 그새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라는 조사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예, 다 돼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통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칭찬이 많으셨네요. 그동안 그 관광 수산시장 쪽 문제가 있었던 환경 그 쓰레기 문제들 많이 좀 개선된 부분들과 함께 이제 생태 습지 역시나 좀 확대가 됐죠. 예, 잘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잘 관리해 달라라는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 쾌적한 속초 만들기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주말 사이에 이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좀 나갔다 왔던 얘기인데요. 네. 화면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 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정말로 그 이제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이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제 나가셔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 건축물들이 이제 많이 착공 및 준공이 되면서 네. 시민들의 이제 그 여러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로 이런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거는 이제 지금 항공 사진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건물이 다 완공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우리 로데오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 건축물의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소음, 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등해서 심지어는 건물이 갈라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예,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민원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자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다시피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충분히 좀 잘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에 민원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는데 네. 지금껏 해오셨다시피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 네. 진동 측정기가 예. 속초시에 몇 개 보유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소음 진동이 네 대인가? 지금 소음이 4대, 진동이 지금 하나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4대, 진동이 한 대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행정에서 그 측정하고 점검하러 나갈 때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그 민원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대형 아파트가 네, 예. 건축되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주변 아파트들의 그 대책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될 때 혹시나 이제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대여가 가능한가요? 지금 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제 이러면 저희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데 네. 그런데 약간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갖고 나가서 대여는 안 하지만 나가서 저기 그 검측은 저희들이 직접 같이 대응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이제 어려워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새벽이나 꼭 이렇게 우리가 딱 측정을 했으면 하는 그 즈음이 아니라 또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또 시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한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민원 시간이라는 게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네.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이제 그건데 음, 새벽까지도 지금 저기 네. 온답니다 전화가. 네. 그래서 저기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바로 뭐 현장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또 민원인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는 어떤 네, 그런 네.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분들 지난번 어느 이제 현장에 농성 현장에 가보니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측정기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주민 대책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예.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단위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대여를 할 수가 있다면 예, 해서 본인들이 그것에 관해서 일지를 쓰면서 객관적인 좀 자료를 갖고 싶다. 예. 그래서 제출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시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서 예. 그런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 같다라는 좀 제안을 좀 당부를 주셨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선희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뭐 여름철 돼가지고 또 이제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부서라 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의 대형 공사장에 예, 대해서 예, 이제 예. 부연해서 이제 제가 또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뭐 이 공사 현장에는 이제 현장에 지도 점검해가지고 행정지도 하시는 게 이제 최고 이제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 이제 민원 내용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미 그 민원 사항은 그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끝난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그래서 전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사업 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 그러면 네. 특히 이제 뭐 분진이라든가 또 뭐 진동 이런 거는 이제 그 현장에 뭐 임해서 나름대로 네.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렵다. 근데 소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네. 대형 그 공사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저 소음 측정기를 외부에서 이제 공시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주로 이제 달아놓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도를 예, 우리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현장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예. 그 지도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하는 거의 모든 현장들이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공시하도록 소음 부분을 예, 예. 그렇게 그 유도를 해주시고 네. 그거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 소음 측정기를 우리 감시 카메라나 네.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 비용 얼마 안 들어가면서도 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상시. 예, 예.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시간대 돌려보면은 바로 그때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지금 사실상 그 이제 공사 민원 같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저 차가 있어서 신고를 받으면 거의 그 저기 즉시에 이제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분 내로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10분이면 다 보는데. 끝나죠. 이게 끝나네. 계속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기 예, 최대한 저기 그 줄여보는 순간적으로 걸로. 그 소음이 냈다가 이제 뭐 이제 실수든 어떤 부분이거든 이제 그 장기간 그렇게 소음을 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라는 취지에서 네.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순간적이라도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더 효율적이다. 조심하는 눈치 네. 봐가면 뭐 잠깐 그 두드렸다가 신고 가고 나서 현장 나가 보면 이 상황이 끝난 상태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국립공원 이제 변경에 네, 네. 대해서 예. 국립공원 이제 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에서는 예.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 해제 구역 그 중에서 임야하고 국공 유지에 대해서는 네. 해제가 불가하다. 뭐 그런 지금 입장이라는 예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러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안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 저기 그 고성, 속초, 양양, 인제 이제 4개 시군 중에서 현재 이제 임야로 묶여 있는 그 이제 그 토지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대안지로 이제 그쪽에다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성군과 양양군은 뭐 전혀 반대를 했고 인제에서 이번에 한 4,700만 평방미터짜리 네네. 그 한 개 필지를 대안지로 제시를 하면서 자기들 요구도 같이 담아서 같이 요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그 사유지 중에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사유지 중에서 네. 임야만 제외하고는 네. 이제 이 그 국립공원 제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근데 그 가능하다고 답은 못하겠지만 지금 분위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 그러니까 구역에 이제 임야하고 국공 유지만 국립공원으로 존치한다는 게 그 무슨 의미나요, 그게? 그게 그 존치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 공원 존치하는 이유가 이제 네.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 침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서 저기 저 설명을 했던 부분이
개인 사유지에서 지금 저기 그 임야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부산 모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그 저기 그 뭐 그 그쪽에서 저 분위기 좋게 이렇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저기 본의원 제 생각인데 예, 그 일정 구역을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제 그 일괄 해제하고 예. 필요시 이제 일부 지역이나 지목을 뭐 광역 단체나 자치단 기초단체 네. 단체에서 공원 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지금 그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해제 안 해주죠. 해제하고 저 광역이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그걸 네. 갖다가 하면은 어떤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거나 필요에 의할 때 그렇게 그거를 해주면 좀 쉽게 나름대로 예, 예. 절차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쉽고 이제 이럴 텐데 글쎄요, 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 예예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실무 팀들이 상당히 그 저기 그 저 뭐나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팀들이라서 지금 저 접근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저기 그 긍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면적이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면적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인구 밀도도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최고 속초시가 네 인구 그렇습니다. 밀도가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게다가 하여튼 우리 속초시 그 전체 면적의 한 63%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64% 정도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이렇게 그 국립공원 때문에 우리 속초시 면적의 가용 토지가 거의 뭐 없는 상황이죠. 다 소진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네. 가용 토지를 뭐 이렇게 이제 그 국립공원을 이제 재척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일단 재척을 많이 해서 또 그래야만 또 밀집 개발이 또 예방이 되고요. 그래서 또 쾌적한 도시 환경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도 완화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네. 이래 주시기. 그 지금 대안지를 지금 그 생각지 않았었는데 이제에서 이제 제시해 주신 바람에 네네. 지금 상당히 그 저기 그리고 네. 그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설치가 어디 말씀?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영릉 그 장천 있고요. 장천 입구 예, 아니, 예. 예. 어디 저 장천 입구에만 돼 있고 저쪽에 그 공원 안에는 없잖아요. 화장실이 영랑호 안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생태습지공원 그 입구 그 체육공원 예예예. 거기에만 있고 그 예.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예. 없다. 그늘집도 없고 뭐 그래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활성화 방안을 이제 얘기했는데 네. 그 활성화는 이제 그 화장실 뭐 전체 연어 전체에도 뭐 화장실이 전체 뺑돌레 3개밖에 공중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벤치나 뭐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해 줘야 예. 된다. 그늘집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예. 아니면 잠깐 쉴 수 있는 앉아 있는 벤치라든지 예, 그 부분은 현장 나가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예. 편익 시설을 좀 더 확충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될 거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예. 추가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시설에 저희의 그 활성화는 편의 시설이 함께 확충될 때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에 애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이런 세세한 것들, 요즘은 또 공원에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청초공원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국립공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아쉬운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그 집단 급식 시설 이제 지도 점검 실적이 있어요. 네네. 여기 기타에 혹시 그 무료 급식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찾아보면 분류되어 있는 데는 없어서 예. 아니면 이제 집단 급식 시설 이 지도 점검이나 조치에 무료 급식 시설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무료 드립니다. 시설이 어떻게 되나? 무료 급식 시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아, 네. 예, 예. 앞으로는 이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료 급식의 상황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취약한 상황에서 예.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위생에 대해서 좀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급식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 시설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에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예. 예, 예. 저희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필히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익길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사익길. 사실은 이제 사익길 상황이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이게 큰 지금 정책으로 담겨져 있진 않죠. 협의회가 알아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속초 사익길. 예,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네.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별도 이제 보조금 받고 있는 그 협의회와 저희가 뭐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과장님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익길 운영 목표가 뭐죠?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사익길 운영. 예. 운영의 목표가 뭐예요? 왜 하는 거죠, 지금 사익길?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애양심 교체나 고취나 아니면 그 지역 행사의 어떤 참여랄까요? 뭐 이제 네. 이런 부분이고요. 관광객들한테는 그 우리 지역을 좀 제대로 알리고 이걸 통해서 골목골목에 있는 어떤 상권에 좀 도움을 좀 줘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사실 그런데 네.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큰 효과에 대해서는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끌어가려고 좀 애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속초 사익길이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저희가 가면서 그 교육지원청과 많이 협력해서 또 하고 계시고 뭐 농협은행과 속초농협이 항상 행사 때마다 많은 후원들을 또 해주셔서 그것이 굉장히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네, 전년도 이제 9회나 진행이 네,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속초 사익길 사업은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제 그 쭉 찾아가지고 들어보니 걷기를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 보존 의식을 고양하고 홍보와 관광객 투어를 확산해 생활 밀착형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관광화 우리 지역의 관광의 하나의 로드맵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네. 전년과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 굉장히 활발하고 즐거운 행사예요. 굉장히 즐거운 행사고 그 행사가 자유롭게 짧은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행사에 참여를 이제 1년여 몇 번을 하면서 느껴진 거는 걷기구나. 걷기를 우리가 속초 시민과 관광객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걷기만을 하는 거를 원하는 건가? 이게 지금 속초 사익길 보고서예요. 19년도. 여기에 생활 밀착형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면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돼요.
활동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줄이 그 지역 상권에 그런데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흔히 말하면 이제 맛집과 숙박 뭐 이런 부분들이 길마다 나와 있는데 네. 그 길은요 저희가 다 아는 길이 다 아는 음식점이에요. 숙박 정보도 뭐 호텔 리조트 막 이런 거를 위해서 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소라든가 그 골목길에 쓰러져 가지만 재생되고 있는 어떤 튀김집이라든가 떡볶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려야 되는데 참 쉽게 한다. 그 저기 그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좀 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올해는 뭐 또 챌린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신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지금 시도해 나가는 방향을 보면 그냥 걷기를 열심히 하자라는 거구나. 몇만 보 걷기였지? 만보 걷기, 100만 보 걷기인가?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니까 다 걷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지 이 길을 통해서 거기를 저희가 풍미하고 그 지역을 더 이해하고 발로 가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변화될 수 있는 하다못해 이동권부터도 굉장히 쉬워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생활 쓰레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길 속에서 혹여나 좀 너저분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떻게 환경 정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가까이 협력을 받아야지만 이 사익길 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익길을 일단 만들어지는데 길만 쭉 있는 거 그냥 금고 놓고 걸으라. 지금 뭐 대다수가 이제 그 걷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지금 대포 뭐 만세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 꼭 알아야 될 어떤 그런 그 역사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포 만세길도 중도문에서부터 대포동까지 그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냥 그 방향 설치하는 것만 중도문에 그냥 딱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 정말 초기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과 준비된 상황들 다 놓치고 간다. 예. 예.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활 밀착권, 지역 상권, 지역 상권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기 위해서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와서 행사만 자꾸 하시느라고 위주로 하실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그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가 질의 방원익 의원님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말이 끊기기 전에 과장님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중요성을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의 모든 비전을 높게만 보지 말자는 거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자연 순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자연 순환이 우리가 거창하게 뭐 대기가스 뭐 온실 줄이기 그다음에 뭐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책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 하는 업체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환수를 받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온실가스비를 내요.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이라는 게 뭐지?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적게 써서 아끼면 내지는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지속 가능한 이 협의체에 보면 전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에 내가 동감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표를 좀 낮춰서 보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 순환의 왜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작지만 쓰레기는 자원으로 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원이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천이 이게 자원 순환 정책의 기본법이거든요. 생산을 하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한정된 자원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고 관리하고 재생을 다시 재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잔 말이죠. 이제는 속초에는 다행히 1,700만이라는 관광객과 8만이 넘는 시민이 있지만 다행히 그렇게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고 그나마 다행인 게 매립장과 소각장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거든요. 덜 버리고 재활용을 많이 해서 뭔가의 에너지를 뽑아내자는 거거든요. 분뇨, 하수 지저분해 보여도 거기에는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면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하수 처리장도 분뇨 처리장하고 다 모여 있는 것도 지금 소화조를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속초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자.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기회를 우리 자원순환이라는 과가 하나 있든지 팀이 하나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뭐 거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생산서부터 재활용에서부터 다시 쓰는 것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익길 이런 거 하면서 교육을 지속가능한 협의회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기본이 뭐냐면 생활 쓰레기 줄이기야. 그다음에 집안에서 분리수거해서 나오기. 그게 첫째 기본이거든요. 그 사업서부터 다시 가자. 그리고 나면 우리 자원 순환에 관한 그런 팀이 생기고 뭐가 되면 정책이 생기고 좀 더 깨끗한 속초,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속초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는 건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대체 에너지와 저희가 계속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 시에 이제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위원장님, 당부를 좀 해주셨고요.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네, 위원장님, 그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거를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게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발언하는 것도 타이머가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발언 해주십시오. 네, 네, 신선희 위원님. 네. 예, 과장님 자료 13쪽 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영랑호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네네. 예.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영랑호변 잡목 제거 등 이제 주변 정비 사업하고 생태계 교란종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별개의 사업이죠, 내용은.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여기에 그 들어가는 그 인력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인력은 지금 저기 기간제고요. 네. 저희들 그 공고해서 네. 그 모집하시는 분들, 응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뭐 공공 사업에 투입이 중복 투입되는 인력이 그럼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을 다 가리고 해서 네. 다른 어떤 그 우리 공공사업에 투입이 됐으면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영랑호 잡목 제거 이거는 진짜 그 꼭 필요한 사업. 예. 예, 본의원도 이거 수차례 거쳐서 이제 그 잡목이라든가 이 시야가 확보되도록 예. 수변 시야가 확보되도록 이제 그 해달라고 여러 번 이제 그 요구를 했었었는데 이제 요 생태계 교란종 사업은 이거는 사실상 이게 국책 사업이고 네. 또 뭐 이제 7호 사업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냥. 예.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생태계 교란종 그 제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돼지풀 예. 돼지풀은 거의 이제
이제 토착화가 돼서 대한민국 전 국토의 대표적인 네, 잡초로 예.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제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왕이면은 자꾸 이렇게 돼지풀 해마다 이렇게 답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외래종에 대한 제거 사업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도 이걸 매년 이걸 조사를 해보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풀과 이제 단풍잎 돼지풀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거는 전 국토에 밭 산야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네. 제거한다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거에 뭐 외래종이라고 좀 어떤 초창기에 이제 배척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저 치료 사업 정도로 이해를 해서 이제 하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이런 그 무의미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이런 인력을 같이 영랑호 변에 있는 잡목 제거라든지 뭐 환경 개선 예, 예. 이런 사업에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용상의 어떤 그 시행상의 어떤 그런 좀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예, 예.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저기 타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외래종에 대해서 이제 선발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하여간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21쪽 보시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예, 예. 현황인데 예.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꾸 이제 질의를 저희한테 네, 해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데 이 저기 이 시설이 예. 그 단순한 그런 소매 시설인가요? 아니면은 이 뭐 생산 시설인가요? 아니면 설악권역에 공급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해당되는 그리고 건가요, 이게? 제가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 했던 이제 저 수소 충전소 시설이 제조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이제 그 저기 뽑아내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이제 그 가스 안전공사에서 요거를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저기 그 작년에 이제 그 저기 그 가스 사고도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 저기 그 저걸 못 해준 겁니다. 그 저기 뭡니까 그 저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제 저걸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꾸자고 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것을 생산을 해서 그 저 뭡니까 그 트레일러에다가 이제 싣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가스 공급하는 걸로 이제 했다가 다시 저기 그 제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아직까지도 저기 그 허가 신청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허가 신청한 게 예, 5월달에 신청 내용이 예. 제조 시설인가? 지금 다시 아니면은 광역 어떤 그런 그 아닙니다. 저기 공급을 위한 저장 시설인가? 아니 아니면 저장 시설은 아니고요. 소매 시설인가, 예, 이게? 제조 시설로 다시 제조 해서 시설이요? 예. 5월달에 신청이 됐는데 네. 그 허가가 지금 저기 그 다시 반려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8월달까지는 좀 준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선희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준비도 요구를 했는데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네. 그 20페이지 보면 전기 자동차 보급하고 예. 수소 자동차 보급이 이제 있어요. 예. 전기 자동차 보급이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저희들이 지금 한 그러면 예. 이제 배터리 교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죠. 네네. 그 배터리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마도 이제 공해가 또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도 네. 이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 왜냐하면 부분은- 처음에는 네. 이제 배터리가 이제 새 거니까 교환할 그거가 없지만 이게 이제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통째로 또 배터리 교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충전하나요? 교환하나요? 아마 배터리를 예 교환할 겁니다. 교환이죠. 예. 그러면 이제 수거 문제도 있고 예. 또 그걸 수거를 했다면 또 처분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하지 예. 않을까.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뭐 저기 그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예. 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이게 확인을 제가 해서 알기로도 한 7, 8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전기자동차가 예. 보급화 시킨 지가 아직 3년 한 됐어요. 3년. 그러면 이제는 이제 끝 배터리 교환 시기가 돌아오고 네, 있네요. 그 부분은 저기 예, 그 별도로 좀, 부분에 예, 대해서도 우리 시가 확인해가지고, 고민을 네, 해야지 않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이 예,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소차가 이제 수소 충전소가 없는데 네.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 차량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항을 하죠? 수소차를 어떻게 운행을 하죠? 운행 안 하고 그냥 세워져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많이 죄송스럽고요. 예. 그 지금 뭐 뒀다가 뭐 서울 가시는 길이 있으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현재 이천 휴게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저기 저 충전해서 쓰시는 걸로 아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 삼척의 수소 충전소가 이제 곧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 일단 거기 걸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뭐 8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여기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16대가 보급이 됐고 예,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도 18대가 보급이 됐는데 네. 그럼 이분들은 자동차를 갈았다가 그냥 창고에다가 세워놓나요? 아니면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금 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것이 그 저기 뭐나 이 아까도 이제 보고서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그 요거 지금 발주 기관이 이제 강원도거든요. 강원도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강원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12해서 4,250만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건 그렇고요. 지원되는 것 예. 같은데. 예. 네. 근데 충전소 사업은 지금 저기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제 그 분들이 많아서 문제는 이제 충전소가 8월 달에 이제 그 영업 개시를 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8월 달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충전소가 속초에 도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소 전기차를 신청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정말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전소가 그, 네. 지금 3월달에 준공 계획을 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여기 그 신청 그 지연 때문에 네. 8월로 미뤄졌는데 네. 이게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정말 더 많이 신경 써야지 예. 않겠습니까? 네, 도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좀 계산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날을 위해서 앞에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네.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8월달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꽤 많이 받으실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이런 부분들 지금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데 뭐 도에서도 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네. 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랜 시간 환경위생과 지금 특히나 하셔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정책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서로 그 주민들과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기랑 수소자동차 이런 사업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